네,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팔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 어떤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죠. 신규 확진자가 꽤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통계를 보니까 전날보다 78명 늘었어요. 최근에는 10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집단 발병 사례가 이제 보고되는 날은 좀 100명 넘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집단 발병 숫자가 많지 않은 날은 이제 100명 이하, 그리고 이제 100명 이하인 나라 같은 경우는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한 절반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온 분 중에서 확진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이제 발생 현황은 이제 일부 이제 집단 발병, 또 일부는 국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서 네. 방역 당국도 양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대책을 또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두 자릿수로 줄어드나 싶으면 또다시 늘고 이런 상황이 다소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 같은 곳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네. 막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양병원들 중에 나오는 최근에 나왔던 데들은 대부분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 네네. 그 대구 지역의 유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확인된 환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네. 대구 지역이 워낙 유행이 좀 길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참 환자 발생했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소외돼서 잘 관리가 안 됐었던 측면들이 있다가 네. 뒤늦게 이제 발병이 확인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좀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성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고위험군들이 많이 진단되는 측면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인 반면에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오히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네. 팬데믹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의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유럽이랑 미국에서 네. 아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게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신종감염병이 가진 이제 파괴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네. 선진국이어도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또 이런 코로나처럼 이렇게 뭐 여러 그러니까 뭐 치료제라는 백신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병을 맞은 게 우리 전 인류가 거의 100년 만에 맞는 상황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서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비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한 초기에 지금 이 혼란스러움들을 얼마나 빨리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사망자 숫자라든지 확진자 숫자가 좌우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유럽 일부 국가는 아예 그냥 길거리 나오는 것 자체를 막고 있고요.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시한을 4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이런 네. 조치들이 아무래도 도움은 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걸린 사람하고 만날 기회를 이제 원천 차단을 하는 것 외에는 네. 전파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려면 전 국민의 75%가 잘 따라줘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 75%를 자발적으로 이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까지 이제 지금은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근데 그 부분도 뭐 1, 2주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3, 4개월까지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환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정되기까지 2,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 사정이 심각해지니까 우리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고 오늘도 30% 이상 해외 유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다고 해서 다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예, 예, 정부가 그래서 수요일 모레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14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무화했다는 거죠. 네. 도움이 확실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도 14일 동안 격리를 했고, 또 네, 14일 이상 이제 거주를 하기로 됐던 외국인들이 이미 이제 격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 목적의 단기 여행객들은 안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2주 이내 그냥 왔다 그냥 갈 분들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네, 외국이든 한국분이든 국내 들어서 2주 동안 격리가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도 확인되고 뭐 가끔 안 지키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개의 분들이 잘 지키고 있어 주시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관광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리 앱을 깔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잠깐 갔다 그냥 출국을 해버리면, 네, 가끔 확진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이 확진됐는지 여부조차도 그렇죠.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이제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을 양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 의무화. 이 외에 다른 조치도 더 필요하다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뭐 일부에서는 입국 금지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국내 들어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이제 한국 분들, 우리나라 그렇죠.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전체로 입국 금지를 했을 경우에 국내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올 비행기나 이런 것까지 다 끊기는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는 일단은 국내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때까지는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역 체계가 좀 많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인력을 증원해서 좀 음, 해결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요. 근데 사실 국내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네. 외국에 들어오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방역 체계 부담이 덜 되는 방향의 방안들은 1, 2주 내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국인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코로나19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완치됐다는 판정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된 사례가 한 10건 정도, 10건 이상 보고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이제 퇴원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재확진되는 경우들은 뭐 재감염이라 보기 사실 좀 어렵고요. 네.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 상태가 억제됐다고 생각해서 또 검사가 음성이니까 퇴원했는데 일부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좀 높거나, 아니면 퇴원 시에 검사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채취에 음, 문제가 있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음성이 나왔을 수 있는 상황들을 보이기 때문에요. 네. 재감염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자체에서 이런 항체가 생겼을 때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주 오래 간다는 보고는 사실 없거든요. 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길면 2, 3년 정도 면역이 간다라는 보고들인데,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다음에 재감염이 정말 안 되는지에 대한 아직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정말로 이게 재감염이 될지 여부, 그다음에 얼마나 면역이 오래 갈지 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런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격리 해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 환자의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다른 국가보다 좀 엄격하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증상 다 없어지고 나서 일단은 이제 검사에서도 2번 이상 두 음성이 번, 나와야지 네. 격리를 풀기는 하는데, 그렇죠. 가끔 이제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확진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증상 시작일로부터 특정 기간까지는 아예 격리, 그러니까 좀 빨리 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나서 일찍 퇴원하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도 뭐 증상 시작일로부터 3주까지는 격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음, 실제로 지금 그 부분이 일부에선 적용이 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정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다시 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되면 뭐 기간을 연장해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검사의 방법, 특히 검체 채취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감염병 이 진단기법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뉴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소식일까요?
일단은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검사법들이 정립이 되면 이 검사법이 전 세계 표준을 쓸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방법 또는 유전자의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법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주는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 검사법의 외국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신 보니까 이 중국이 이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어떻습니까? 잘 막아내기는 해서 네. 안정은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걸려가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든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라든지 아직 또 지역사회 내에서 숨어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이분들로 인해서 다시 그때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발생했던 그런 집단 발병 사례가 또 시작될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재유행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네. 우리나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중국도 아마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